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운명처럼 한 사람에게 강하게 이끌렸던 경험, 혹은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같은 이유로 상처받으며 끝나버린 관계.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나 우연, 혹은 그저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여기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모든 선택과 끌림, 그리고 피할 수 없어 보였던 모든 상처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눈을 통해 남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여성성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공유해온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심리적 설계도입니다. 이 원형은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때로는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패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특정 여성에게 끌리는지, 왜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을 때조차 왜 마음속 깊은 곳이 텅 비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 그 가장 깊은 심연에서 건져 올린 여성의 본성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처음으로 빚어낸 여성은 당신의 연인도 아내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영혼에 남긴 그 흔적, 그 각인은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따뜻하고 보살피는 분이셨다면 당신은 평생 안락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차갑고 거리를 두는 분이셨다면 당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면 당신은 불안감을 매력과 혼동하며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를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연인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전 어린 시절에 이미 쓰여진 낡은 각본을 그저 평생토록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같은 유형의 여성에게 끌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빙의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잠재된 원형이 당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융은 더 깊고 어두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든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여성성, 아니마입니다. 당신이 운명의 상대에 대해 백일몽을 꾸는 이유, 실연의 고통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한순간의 애정을 얻기 위해 당신의 야망, 존엄성,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니마 때문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지는 그 여성들은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마가 자신의 환상을 그려내는 텅 빈 스크린, 즉 투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녀가 더 신비로울수록, 더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을수록, 더 당신에게 고통을 줄수록 당신은 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아니마는 행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마가 원하는 것은 완결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실체 없는 유령을 위해 계속해서 피를 흘릴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원형은 당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여성 원형, 그것은 바로 판무파탈, 즉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매혹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소셜미디어는 거대한 판무파탈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신비감을 무기화하는 법을, 친밀감을 영향력과 맞바꾸는 법을, 남성의 욕망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융은 이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없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진짜라고 믿고 그녀의 연약한 모습이 신뢰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바로 게임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들 자신조차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림자 원형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왜 처음부터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지를 설명해줄 그 비밀의 영역으로 말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채찍질과도 같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한순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당신의 사람이었던 그녀가 다음 순간 차갑고 멀어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틀렸습니다. 융은 대부분의 남성, 그리고 여성들조차 평생 직면하지 못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아래, 논리와 이성 아래, 그리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정체성 아래에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억압되고, 부정되고, 때로는 괴물 같은 여성 심리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할 때 그 어떤 사랑이나 충성, 이성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혼돈을 잔인함으로 오해하며 계속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녀 역시 당신만큼이나 무력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동화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녀는 낯선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헌신을 먹고 자랍니다. 융은 이 원형을 파괴적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보살핌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는 분노하는 여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보살핌과 안전에 대한 약속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의존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가차없이 벌합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애원해놓고 막상 당신이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존중심을 잃어버리는 여자친구. 당신이 너무 무심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다가가려 하면 뒷걸음질 치는 아내. 평등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현대 여성.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원형에 의한 빙의입니다. 마녀는 나약함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함은 그녀를 원치 않는 역할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녀의 보복은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 스스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여성일수록 어떤 계기로 그림자가 폭발했을 때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형 중 가장 위험한 원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푸에르나이터나 영원한 소녀입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여성이지요. 융은 이 원형을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10대의 영혼을 가진 30살의 여성, 아직 진정한 남자를 못 만났을 뿐이라며 끝없이 연애만 반복하는 여성, 그리고 끝없는 새로움, 끝없는 드라마, 끝없는 인정을 갈구하는 인플루언서. 이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이 원형에 갇힌 여성은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관객을 원합니다. 그녀는 안정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확보되는 순간 스스로 그 안정을 파괴해버립니다. 성숙함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성숙한 남자는 경멸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외치면서도 정작 감정적으로는 문맹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장은 그녀를 두렵게 하고 책임감은 그녀의 숨을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성 심리가 가하는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당신에게 가해지는 행동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로부터 행동하고 나서 진심으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산산조각 내고도 진심으로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이고 그 새로운 버전을 온전히 믿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이 불안정할 때만 잠시 머물 뿐입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자기보존 본능입니다. 여성의 정신은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도 스스로의 순수함은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당신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여성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진실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평생 여자가 문제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적이 처음부터 줄곧 당신 자신이었다면 어떨까요? 융은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남성은 같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그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날 뿐입니다. 당신이 원망했던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는 당신의 욕망을 빚어냈습니다. 당신을 파멸시켰던 판무파탈은 당신의 깊은 허기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착한 여자는 당신의 순진함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며 똑같은 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그 힘에 의해 또다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혼돈에 끌리는 이유, 고통을 열정처럼 느끼는 이유, 드라마틱한 사건을 사랑과 혼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융은 이를 상처 입은 남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이 곧 강인함이라고 믿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은 얻을 수 없는 여성들을 쫓습니다. 당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함을 견뎌냅니다. 당신을 위해 길 하나 건너지 않을 여성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합니다. 순교자적 행위가 당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올가미는 더욱 단단히 당신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왕에게는 그의 이면인 폭군이 존재합니다. 여성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는 당신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신을 거절한 모든 여성에게 남몰래 분개하는 착한 남자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애 기술을 설파하지만 정작 진실한 관계 하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처 탓으로 돌리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는 이혼한 남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는 한 사람의 자아 전체에 도전하는 도덕적 문제이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지 않는 남자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냉소는 영혼이 안에서부터 썩어갈 때 나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세상에서 승리했을 때조차 그것이 당신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건설하고 정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채워주리라 믿었던 것을 성취하는 순간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평생 엉뚱한 것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거짓된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외적인 인정이 내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입니다. 돈이 그녀의 존경을 얻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그녀의 사랑을 얻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섹스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극은 당신이 자기 인식 없이 성공할수록 당신의 승리는 더욱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어둠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저편에 있는 빛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통합된 인간이란 첫째,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그녀들을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둘째,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멸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여성의 인정이 산소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학을 넘어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하는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이 애초에 여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원형의 미로와 당신 영혼의 그림자, 그리고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한 잔인한 진실들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융이 너무 늦게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악마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문자 그대로의 황금을 쫓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진실을 암호화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변형의 원재료이다. 당신의 상처, 배신,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밤들. 이것들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어머니는 당신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부서뜨린 판무파탈은 당신에게 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외로움은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자랄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영원히 소년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고통을 연금술처럼 변화시키는 사람, 그는 희귀한 존재, 즉 진정한 어른이 된다. 여기에 융이 제시한 남성적 완성을 위한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고독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무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당신을 계속 산만하게 만들고 중독시키고 값싼 인정을 쫓게 만들 것입니다. 저항하십시오. 둘째, 그림자 작업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려 하지 않는가? 당신이 부정하는 부분들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부분들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셋째, 창조적 파괴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당신의 낡은 버전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궁핍한 남자친구, 인정받으려는 사람, 순교자,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넷째, 신성한 소명입니다. 직업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여성이 당신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보완해주는 존재가 될 만큼 강력한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빚는 일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더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초월할수록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관계가 더 이상 목발이 아니라 선택이 될 만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건강한 남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 깊이 사랑하지만 결코 절박하지 않은 사람. 그것은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성 원형들, 그림자, 그리고 고통. 그것들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메신저였습니다. 모든 배신은 당신이 어디서 순진했는지를 보여주었고, 모든 시련은 당신이 어디서 불완전했는지를 드러냈으며, 모든 집착은 당신이 버려두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융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 소녀는 동화에 매달립니다. 중독자는 쾌락을 쫓습니다. 겁쟁이는 냉소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자는 그의 악마들에게 그 가르침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는 그의 과거가 남긴 상처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속될 무언가를 건설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원형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운명처럼 한 사람에게 강하게 이끌렸던 경험, 혹은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같은 이유로 상처받으며 끝나버린 관계.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나 우연, 혹은 그저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여기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모든 선택과 끌림, 그리고 피할 수 없어 보였던 모든 상처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눈을 통해 남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여성성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공유해온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심리적 설계도입니다. 이 원형은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때로는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패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특정 여성에게 끌리는지, 왜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을 때조차 왜 마음속 깊은 곳이 텅 비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 그 가장 깊은 심연에서 건져 올린 여성의 본성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처음으로 빚어낸 여성은 당신의 연인도 아내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영혼에 남긴 그 흔적, 그 각인은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따뜻하고 보살피는 분이셨다면 당신은 평생 안락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차갑고 거리를 두는 분이셨다면 당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면 당신은 불안감을 매력과 혼동하며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를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연인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전 어린 시절에 이미 쓰여진 낡은 각본을 그저 평생토록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같은 유형의 여성에게 끌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빙의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잠재된 원형이 당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융은 더 깊고 어두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든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여성성, 아니마입니다. 당신이 운명의 상대에 대해 백일몽을 꾸는 이유, 실연의 고통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한순간의 애정을 얻기 위해 당신의 야망, 존엄성,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니마 때문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지는 그 여성들은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마가 자신의 환상을 그려내는 텅 빈 스크린, 즉 투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녀가 더 신비로울수록, 더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을수록, 더 당신에게 고통을 줄수록 당신은 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아니마는 행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마가 원하는 것은 완결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실체 없는 유령을 위해 계속해서 피를 흘릴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원형은 당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여성 원형, 그것은 바로 판무파탈, 즉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매혹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소셜미디어는 거대한 판무파탈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신비감을 무기화하는 법을, 친밀감을 영향력과 맞바꾸는 법을, 남성의 욕망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융은 이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없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진짜라고 믿고 그녀의 연약한 모습이 신뢰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바로 게임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들 자신조차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림자 원형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왜 처음부터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지를 설명해줄 그 비밀의 영역으로 말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채찍질과도 같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한순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당신의 사람이었던 그녀가 다음 순간 차갑고 멀어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틀렸습니다. 융은 대부분의 남성, 그리고 여성들조차 평생 직면하지 못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아래, 논리와 이성 아래, 그리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정체성 아래에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억압되고, 부정되고, 때로는 괴물 같은 여성 심리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할 때 그 어떤 사랑이나 충성, 이성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혼돈을 잔인함으로 오해하며 계속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녀 역시 당신만큼이나 무력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동화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녀는 낯선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헌신을 먹고 자랍니다. 융은 이 원형을 파괴적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보살핌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는 분노하는 여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보살핌과 안전에 대한 약속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의존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가차없이 벌합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애원해놓고 막상 당신이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존중심을 잃어버리는 여자친구. 당신이 너무 무심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다가가려 하면 뒷걸음질 치는 아내. 평등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현대 여성.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원형에 의한 빙의입니다. 마녀는 나약함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함은 그녀를 원치 않는 역할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녀의 보복은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 스스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여성일수록
어떤 계기로 그림자가 폭발했을 때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형 중 가장 위험한 원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푸에르나 이터나 영원한 소녀입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여성이지요. 융은 이 원형을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10대의 영혼을 가진 30살의 여성, 아직 진정한 남자를 못 만났을 뿐이라며 끝없이 연애만 반복하는 여성, 그리고 끝없는 새로움, 끝없는 드라마, 끝없는 인정을 갈구하는 인플루언서. 이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이 원형에 갇힌 여성은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관객을 원합니다. 그녀는 안정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확보되는 순간 스스로 그 안정을 파괴해버립니다. 성숙함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성숙한 남자는 경멸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외치면서도 정작 감정적으로는 문맹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장은 그녀를 두렵게 하고 책임감은 그녀의 숨을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성 심리가 가하는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당신에게 가해지는 행동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로부터 행동하고 나서 진심으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산산조각 내고도 진심으로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이고 그 새로운 버전을 온전히 믿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이 불안정할 때만 잠시 머물 뿐입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자기보존 본능입니다. 여성의 정신은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도 스스로의 순수함은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당신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여성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진실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평생 여자가 문제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적이 처음부터 줄곧 당신 자신이었다면 어떨까요? 융은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남성은 같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그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날 뿐입니다. 당신이 원망했던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는 당신의 욕망을 빚어냈습니다. 당신을 파멸시켰던 판무파탈은 당신의 깊은 허기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착한 여자는 당신의 순진함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며 똑같은 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그 힘에 의해 또다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혼돈에 끌리는 이유, 고통을 열정처럼 느끼는 이유, 드라마틱한 사건을 사랑과 혼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융은 이를 상처 입은 남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이 곧 강인함이라고 믿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은 얻을 수 없는 여성들을 쫓습니다. 당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함을 견뎌냅니다. 당신을 위해 길 하나 건너지 않을 여성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합니다. 순교자적 행위가 당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올가미는 더욱 단단히 당신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왕에게는 그의 이면인 폭군이 존재합니다. 여성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는 당신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신을 거절한 모든 여성에게 남몰래 분개하는 착한 남자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애 기술을 설파하지만 정작 진실한 관계 하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처 탓으로 돌리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는 이혼한 남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는 한 사람의 자아 전체에 도전하는 도덕적 문제이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지 않는 남자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냉소는 영혼이 안에서부터 썩어갈 때 나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세상에서 승리했을 때조차 그것이 당신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건설하고 정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채워주리라 믿었던 것을 성취하는 순간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평생 엉뚱한 것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거짓된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외적인 인정이 내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입니다. 돈이 그녀의 존경을 얻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그녀의 사랑을 얻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섹스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극은 당신이 자기 인식 없이 성공할수록 당신의 승리는 더욱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어둠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저편에 있는 빛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통합된 인간이란 첫째,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그녀들을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둘째,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멸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여성의 인정이 산소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학을 넘어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하는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이 애초에 여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원형의 미로와 당신 영혼의 그림자, 그리고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한 잔인한 진실들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융이 너무 늦게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악마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문자 그대로의 황금을 쫓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진실을 암호화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변형의 원재료이다. 당신의 상처, 배신,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밤들. 이것들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어머니는 당신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부서뜨린 판무파탈은
당신에게 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외로움은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자랄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영원히 소년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고통을 연금술처럼 변화시키는 사람, 그는 희귀한 존재, 즉 진정한 어른이 된다. 여기에 융이 제시한 남성적 완성을 위한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고독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무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당신을 계속 산만하게 만들고 중독시키고 값싼 인정을 쫓게 만들 것입니다. 저항하십시오. 둘째, 그림자 작업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려 하지 않는가? 당신이 부정하는 부분들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부분들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셋째, 창조적 파괴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당신의 낡은 버전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궁핍한 남자친구, 인정받으려는 사람, 순교자,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넷째, 신성한 소명입니다. 직업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여성이 당신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보완해주는 존재가 될 만큼 강력한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빚는 일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더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초월할수록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관계가 더 이상 목발이 아니라 선택이 될 만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건강한 남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 깊이 사랑하지만 결코 절박하지 않은 사람. 그것은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성 원형들, 그림자, 그리고 고통. 그것들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메신저였습니다. 모든 배신은 당신이 어디서 순진했는지를 보여주었고, 모든 시련은 당신이 어디서 불완전했는지를 드러냈으며, 모든 집착은 당신이 버려두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융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 소녀는 동화에 매달립니다. 중독자는 쾌락을 쫓습니다. 겁쟁이는 냉소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자는 그의 악마들에게 그 가르침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는 그의 과거가 남긴 상처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속될 무언가를 건설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원형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운명처럼 한 사람에게 강하게 이끌렸던 경험, 혹은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같은 이유로 상처받으며 끝나버린 관계.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나 우연, 혹은 그저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여기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모든 선택과 끌림, 그리고 피할 수 없어 보였던 모든 상처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눈을 통해 남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여성성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공유해온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심리적 설계도입니다. 이 원형은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때로는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패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특정 여성에게 끌리는지, 왜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을 때조차 왜 마음속 깊은 곳이 텅 비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 그 가장 깊은 심연에서 건져 올린 여성의 본성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처음으로 빚어낸 여성은 당신의 연인도 아내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영혼에 남긴 그 흔적, 그 각인은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따뜻하고 보살피는 분이셨다면 당신은 평생 안락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차갑고 거리를 두는 분이셨다면 당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면 당신은 불안감을 매력과 혼동하며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를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연인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전 어린 시절에 이미 쓰여진 낡은 각본을 그저 평생토록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같은 유형의 여성에게 끌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빙의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잠재된 원형이 당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융은 더 깊고 어두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든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여성성, 아니마입니다. 당신이 운명의 상대에 대해 백일몽을 꾸는 이유, 실연의 고통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한순간의 애정을 얻기 위해 당신의 야망, 존엄성,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니마 때문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지는 그 여성들은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마가 자신의 환상을 그려내는 텅 빈 스크린, 즉 투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녀가 더 신비로울수록, 더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을수록, 더 당신에게 고통을 줄수록 당신은 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아니마는 행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마가 원하는 것은 완결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실체 없는 유령을 위해 계속해서 피를 흘릴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원형은 당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여성 원형, 그것은 바로 판무파탈,
즉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매혹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소셜미디어는 거대한 판무파탈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신비감을 무기화하는 법을, 친밀감을 영향력과 맞바꾸는 법을, 남성의 욕망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융은 이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없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진짜라고 믿고 그녀의 연약한 모습이 신뢰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바로 게임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들 자신조차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림자 원형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왜 처음부터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지를 설명해줄 그 비밀의 영역으로 말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채찍질과도 같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한순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당신의 사람이었던 그녀가 다음 순간 차갑고 멀어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틀렸습니다. 융은 대부분의 남성, 그리고 여성들조차 평생 직면하지 못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아래, 논리와 이성 아래, 그리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정체성 아래에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억압되고, 부정되고, 때로는 괴물 같은 여성 심리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할 때 그 어떤 사랑이나 충성, 이성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혼돈을 잔인함으로 오해하며 계속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녀 역시 당신만큼이나 무력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동화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녀는 낯선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헌신을 먹고 자랍니다. 융은 이 원형을 파괴적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보살핌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는 분노하는 여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보살핌과 안전에 대한 약속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의존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가차없이 벌합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애원해놓고 막상 당신이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존중심을 잃어버리는 여자친구. 당신이 너무 무심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다가가려 하면 뒷걸음질 치는 아내. 평등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현대 여성.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원형에 의한 빙의입니다. 마녀는 나약함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함은 그녀를 원치 않는 역할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녀의 보복은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 스스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여성일수록 어떤 계기로 그림자가 폭발했을 때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형 중 가장 위험한 원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푸에르나 이터나 영원한 소녀입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여성이지요. 융은 이 원형을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10대의 영혼을 가진 30살의 여성,
아직 진정한 남자를 못 만났을 뿐이라며 끝없이 연애만 반복하는 여성, 그리고 끝없는 새로움, 끝없는 드라마, 끝없는 인정.